제4화 계속되는 시행착오. 시작하기 전에 내가 여러 연구원을 다녔다 보니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맨 처음 다녔던 부산소재연구원을 A연구원으로 하고 두 번째 서울소재연구원을 B로 하고 앞으로 나올 연구원이나 법인들도 계속 이런 식으로 구별할 예정이다. 계약 금액 조정 이후로도 의자와 탁자 같은 가구 경제 성효과 제품 수명주기 원가 계산을 하는 등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다른 지역권을 맡게 되었는데,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의 경우 전에 얘기했던 설문지 조사 결과를 포함한 여러 지표를 통해서 업체 점수가 매겨진다. 그런데 예를 들어 올해 대행업체 평가를 한다 하고 보고를 11월쯤에 한다고 가정한다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를 평가 대상 기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1월부터 9월까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어보려고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하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하면서 화를 냈다. 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를 물어보려고 전화한 건데 일 제대로 안 하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 그리고 며칠 후에 가을 개편으로 그 공무원은 다른 부서로 가버렸다. 그런데 정작 그 인간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해줘서 바뀐 담당자가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나한테 물어봤다. 공무원에 대한 악감정이 계속 쌓인다. 그때 시 회계법인 방산원가 공고가 떴고 지원해봤는데 면접을 가니까 면접관이 채용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있으라고 얘기를 해줬다. 그래서 결국 시 회계법인 면접에 합격하여 다시 B연구원을 때려치게 되었다. 그만둔다 하니까 책임연구원이 다시 받아줬는데 하면서 생색냈다. 사직서 퇴사 날짜를 한 달 뒤로 적어냈는데 책임연구원이 급여 아깝다고 내일 당장 나가라고 했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빨리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시 회계법인에 입사하게 되는데 임원 4명의 실무자 2명 정도의 환경이었는데 일주일 정도 방산원가 법령을 볼 기간을 줬었던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이사가 나한테 방산원가 관련 법령을 설명해보라 했다. 내가 잘 설명 못하니까 황당해했다. 밥 먹을 때도 내가 밥 먹는 게 맘에 안 든다고 하고 걷는 것도 맘에 안 든다고 하고 내가 면접관으로 있었으면 널 안 뽑았을 텐데라는 얘기도 들었다. 참다 도저히 안 돼서 한 달 만에 관뒀다. 그러다 지금의 D연구원으로 오게 된다. D연구원도 동일하게 서울 소재이고 꽤 부자 동네에 있어 비교적 저렴한 고시테롤세도 50만 원이 넘어간다. 처음에는 이 돈도 많이 부담되었지만 그래도 정착해서 돈 벌고 수당받고 하다 보니 부담이 줄었다. 사실 D연구원 입사 전에 연구원 6곳에 지원했었는데 다 합격했었다. 기대도 안 했었는데 다 합격해버리니까 한 곳을 고르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결국 아는 사람 추천으로 D연구원으로 가게 됐다. 전 직장들의 얘기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다음 영상부터는 현 직장에서의 얘기를 조금씩 디테일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직장까지 하면 7번 정도 이직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행착오의 과정이었을 뿐 지금의 저는 저에게 맞는 직장에서 인정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직을 많이 하시는 분, 직장 경력을 제대로 쌓지 못하여 걱정인 분들은 저를 보면서 위안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죠. 많이 옮겨다니면서 다양한 회사의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고 서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직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짧은 기간 동안 있었어도 꽤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결합하다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결국 스펙,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많이 이직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연구원에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자신이 연구원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연구원은 끊임없이 이것저것 탐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말고 계속 탐구하셔서 좋은 직장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고요. 모두 화이팅입니다.